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심장 CT나 이런 눈 사진을 통해서 칼슘 스코어링 같은 이런 눈에 보이는 아나토미칼 카디올로지를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는 심장 주위 지방을 가지고 이런 메타볼릭 카디올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즉, 왜 그러면은 이 심장 주변의 지방이 중요하냐? 이건 사실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는 가장 손쉽게 글루코스를 가지고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심장은 저희가 죽을 때까지 팔딱팔딱 뛰는 게 심장이죠. 즉 심장이 멈췄을 때 우리는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즉 심장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즉 죽을 때까지 굉장히 ATP를 많이 만들어내서 죽을 때까지 움직이는 곳이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특이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급원이 다릅니다. 즉 심장은 주로 심장에 있는 세포들은 자유지방산을 가지고 대부분 심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뛰는데 작동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글루코스, 탄수화물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쓰는데 왜 심장은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냐? 그 이유 자체는 지방 자체가 칼로리로 인해서 산소를 소모하고 그걸로 인해서 ATP를 글루코스보다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지방산과 글루코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각각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심장은 유일하게 글루코스보다는 요 지방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60%가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라든지 중성지방이 높다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대사적으로 특히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쪽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ATP 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패티아실코에이가 이쪽 탄수화물이 만들어서 ATP를 만들어내는 패스웨이를 중간에 블록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방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은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ATP를 더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에너지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장은 산소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었을 때가 좋은 거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안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뒤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대사증후군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다 스타틴, 콜레스테롤 약 중에 대부분 우리가 일반인들도 성분을 알 수 있는 스타틴 계열 약이 굉장히 많이 처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스타틴 약에다가 중성지방, 이런 페노파이브레이트 계열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이 약을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이 덜 걸린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가 스타틴만 너무 썼는데 최근에 스타틴 이외에 굉장히 다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오메가3도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죠. 어떤 경우에는 좋다, 어떤 경우는 나쁘다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적절하게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영양제이고 우리나라는 약으로도 나와 있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들한테 오메가3를 여기선 4g으로 돼 있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EPA 우리가 보통 이제 오메가3를 보면은 EPA와 DHA가 같이 들어있는 걸 오메가3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게 오메가3 4g은 자세히 보시면 EPA는 2g으로 돼 있습니다. EPA 2g. 그래서 EPA 2g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이 얼마 줄어드냐를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심혈관 질환이 약 한 25%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오메가3에 대한 게 예전에는 지금 보통 하루에 6g 이상 복용하게 된 경우에는 출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오메가3 처방에 대해서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서 처방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심장 근육은 쓸 때 지방과 탄수화물, 당을 쓰는데 보시면은 글루코스, 당을 가지고 쓸 때는 보통 우리가 이 정도의 ATP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6개 정도가 필요하다. 근데 지방을 가지고 심장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는 10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좋지만 문제는 산소가 이만큼 소모됩니다. 즉 산소 하나당 ATP 만들어내는 걸 보시면은 약간 떨어지죠.
즉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심근 허혈이 우리가 얘기하는 심장 질환이죠.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즉 에너지 ATP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산소를 같이 봤을 때는 심장은 굉장히 산소에 취약한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자꾸 허혈에 인한 통증, 흉통이 생기고 그래서 스텐트를 넣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즉 심장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 동시에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이렇게 자꾸 지방만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꾸 산소가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게 오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는 해부학적으로 어디가 좁아진 경우에 그때도 당연히 심장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메타볼릭 이런 대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급은 이런 아나토미칼 해부학적으로 좁아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수요는 ATP 산소 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즉 우리 몸에서 이쪽에 해결을 시키는데 정해졌어요. 이미 좁아져 있고 막혀 있고 뭐 동반 질환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좀 옮겨주면은 요게 균형이 맞아서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이 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메타볼릭 카디올로지가 중요하게 돼서 점점점 이렇게 우리 LDL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지금은 non H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어떤 레이시오 비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스타틴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저는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 위험 인자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흡연,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관리하면서 증상, 심혈관 질환이 생기면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119 부르세요. 심장내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다른 원인들 굉장히 많죠. 뭐 요즘에는 심장 CT라든지 심장 주위 지방, 눈 사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위험인자를 같이 체크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인자를 관리한 이유는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이 덜 걸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즉 이런 동반 질환의 위험인자를 같이 해서 심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약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스타틴 계열이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스타틴을 쓸 수가 있고요. 중성지방 관리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칼시파이드 플라크들의 어떤 진행을 낮춰줄 수 있는 오메가3라든지 비타민 K2 이런 것들을 같이 처방을 하면 그 사람의 심혈관 질환의 이벤트가 생기는 확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그 사람의 신체 검진을 하고 그로 인한 전통적 위험 인자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심장 CT나 안저 사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심장 주변 심장 관상동맥의 어떤 석회된 플라크 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에 일단 조심할 거는 나이가 들면은 동맥경화는 아까 제가 누구나 생기는 거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생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럽처, 동맥류, 꽈리처럼 혈관이 거꾸로 좁아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터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너무 나이를 같이 봐서 그 사람의 몇 퍼센타일인지 예를 들어 심장 CT를 찍었는데 70세가 넘으신 분이 심장 CT에서 칼슘 스코어링이 한 60, 70, 100이 나왔다. 그거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무조건 심장 CT가 높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나이랑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의 나이 동반 그 나이 또래 연령대와 비교해서 몇 퍼센타일에 해당이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75%일 이상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칼슘 스코어링이 600이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0, 2000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많은 논문들에서 오히려 칼슘 스코어링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제가 아까 칼슘 스코어링이 너무 높다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잘 내가 적응을 해서 이 딱딱한 달걀 껍데기 같은 것들이 이런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리피드 코어를 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열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팍션
그 심근경색 생기는 게 거의 없고 만성적인 허혈 증상, 협심증 같은 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너무 넣으면은 겁먹지 마시고요. 동반질환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심장 주위 지방을 같이 계산해서 오히려 이쪽에 관련된 약들을 같이 쓰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 주위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심장 주변 지방이 많은 상황, 당뇨라든지 복부 비만,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지방을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 쓰게 되죠. 탄수화물 쓰는 것을 막게 되죠. 근데 그 어떤 약이 있습니다. 협심증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심장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지방에서 쓰는 걸 좀 줄여주고 오히려 탄수화물 쪽에서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이렇게 심장 주변 지방에 많은 경우에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이 바로 트리메타지디드라는 약이 있고 이 약은 사실은 운동선수 중에서 이렇게 장거리 수영선수라든지 이렇게 그런 선수들한테는 도핑에 걸리는 약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K2 등을 많이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